서산시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예산 3번 확진자를 방역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8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침체된 당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원도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충남도 교육청이 4년 전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을 복직 발령했습니다. 충남에 정착한 탈북 여성 10명 중 4명은 현 생활에 만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7%는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산에 다녀가면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 예산 확진자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산에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한 8명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3번 확진자 A씨는 확진 사흘 전인 지난 11일 서산 해미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내 접촉자는 4명으로 이 가운데 서산 주민 1명이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선을 묻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GPS에 의존해 동선을 파악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동선 공개와 방역도 늦어졌습니다. 서산시는 A씨를 방역 방해 혐의로 관할 지자체인 예산군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예산 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함에 따라 GPS 위치 자료에 의존하여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우리 시는 역학조사에 비협조한 예산 3번 확진자를 오늘 중에 예산군에 고발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8명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고 심지어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매일 2회씩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1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서산 182명 등 충남 전체 381명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이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16,000여 가구로 1인과 2인 가구는 50매, 3인 가구 이상부터는 100매를 지원합니다. 또 3살부터 13살까지의 아동에게는 한 사람당 아동용 마스크 50매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마스크 배부 기간은 21일부터 29일까지로 성인용은 마을별로, 아동용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배부됩니다. 청양군은 전통시장 사용료 70% 감면과 음식업소 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시설이 빠져나가고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당진 원도심 일대에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당진시가 870억 원의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데요. 쇠퇴해가는 상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당진의 대표 상업지구였던 읍내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을 연 가게보다 빈 곳이 더 쉽게 눈에 띌 정도로 상권이 쇠퇴했습니다. 이곳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2011년 군청사와 경찰서 등 주요 기관과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서부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 일대는 비어있거나 임대를 내놓은 가게도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마저 이전이 확정되면서 상인들의 고충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상가가 좁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거리도 좀 깔끔히 해야 되겠지만 이 상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녁이면 어두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불빛 따라간다는데 이쪽에 이제 그 저녁에 그 간판 사업도 좀 다시 해주고 거리가 좀 밝은 거리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진시는 옛 군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원도심을 다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진 1, 2동은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최근에 옛 관사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투입되는 예산만 870억 원. 시는 계획대로 도심광장과 일자리센터, 주민생활시설 등 20여 개의 단위 사업이 완료되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면 원도심 공동화가 극복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원도심이 경제 활성화 또 옛날의 그런 활성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인들에게도 이번 사업은 간절합니다. 상인들은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주변 환경 개선과 제2청사 설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끈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도시 재생 사업도 좋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또 원하는 게 있어요. 구군청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2청사를 성모병원 자리에다가 설치하면 어떨까. 침체의 길을 겪고 있는 당진 원도심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을 계기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4년 전 해직된 김종현, 김종선 교사 2명을 각각 서산고와 천안복자여고로 복직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8일부터 학교에 출근합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들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이제부터는 심리적인 치유와 해직기간 임금 보전 등의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여성 10명 중 4명은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거주하는 탈북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가 현재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8.5%로 나왔습니다. 남한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37%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가 직업교육, 취업 알선, 교류 공간 확보 등 일자리와 경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기사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현장 책임을 맡았던 태안화력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화물차 운전기사인 이모 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톤짜리 스크류 5대를 싣는 작업을 하던 당시 현장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제출한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가 오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난 7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에 밀려 2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병성 국회의장도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남과 강원 등 5개 시도지사들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손실보상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오히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은 올해 과수원에서 6.7헥타르에서 열매나 잎, 줄기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인 심은 선생의 84주기 추모제가 17일 당진시 필경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축소된 규모로 개최됐으며 추모제에 이어 심은문학대상과 심은문학상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심은문학상은 농촌 계몽을 주도했던 심은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등 문학예술인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외부 화물차 운전원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과 괴리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이후 설명 자료를 통해 트럭 운전자 본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당시 상황을 현장 보고자가 보고했다는 내용과 안전보건공단 가이드상 운전원 업무에 상하차가 포함됐다는 점을 알렸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화물 상하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의 결박 등에 대한 업무만이 명시됐지만 안전보건공단 화물차량 운전원 안전작업 가이드에서는 표준 작업 공정 흐름도의 상하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갑을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운전원이 상하차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씨의 고용 형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요.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이 씨가 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 형태 근로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이나 지침에서는 적재 중량에 대한 작업 인원 규정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단 가이드 사전 체크리스트에서는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 작업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적 효력은 없으며 산안법 규칙상 한 명의 작업 지휘자 지정만이 명시됐습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중량물 상하차에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 화물 차주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산재보험법의 경우 예방을 목적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있는데 그 조치나 의무가 규정된 산안법에 화물 차주가 빠진 건 문제가 있고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이웃을 위해 헌신한 충남도민 6명이 올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충남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성우종 씨는 서산 출신으로 매년 3억 원씩 지난해까지 총 24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천안의료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의인 이동현 씨는 지난 3월 천안 지역 코로나19 집단 발병 당시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 이지원 씨와 백정현 씨, 김원호 씨와 전정옥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서길정 국회의원이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재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와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 금액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키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